북한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뒷배경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그리고 인공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인공기를 들고 환호하거나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이게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문화부 장관이 함께 관람한 공연 뒷배경입니다. 최 의원님,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이게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공식 인정하지 않다가 몇 달 전에야 했고 오늘은 주민들에게도 공개한 겁니다.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생포된 북한 군인들에 따르면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에 투입되는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선이 뭐 어디인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상자가 그 굉장히 많이 그 뭐 숫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북한 내부로 들어가서 그 부모들이나 아니면 일가 친인척한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파병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병 장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공개를 안 하다가 이번에는 그 공개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거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 이게 전부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 그 지금 북한이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너무 그 소문들이 확산이 되니까 그걸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차피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개하게 된 것 아닌가. 더 이상 이걸 쉬쉬하고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술 공연 무대를 통해서 했다는 것도 좀 특이할 점입니다. 윤준희 의원님. 예. 파병 군인들 부모한테도 이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잖아요. 뭐 유학 갔다느니 훈련 갔다느니 이런 거짓말을 해왔는데 그런데 저는 공연 무대에 등장한다? 저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한 것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다소 러시아에게 우세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사실상 러시아의 판정승으로 협상이 끝나게 된다면 사실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승전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러시아의 북한 병사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병한 것이 기존에는 북한 내부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면서 이 북러 관계가 단순히 외교적 어떤 친밀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준군사 동맹으로 격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자는 것이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더 이상 이제 이 문제는 비공식적인 이슈가 아닐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김정은이 외교적으로 자신의 무기로 내세움으로써 반발을 오히려 관리하겠다 이런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예. 설정환 변호사님. 네.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도 펑펑 울고 김정은도 보고 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 포로들 우리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왔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해진 북한 파병 군인들의 얘기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포로가 된 줄 알면은 우리 가족들도 위험하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파병 간지 몰라요. 저 유학 간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지금 전선에 떠밀어 놓은 젊은이들이 유해로 오니까 저걸 보고 웁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뭐 이런 사실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 북한 내부적으로도 많이 확산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통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을 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뭐 암암리에 특히나 뭐 중국으로부터의 소식이라든지 중국 뉴스를 보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러시아 파병됐던 군인들이 어떤 부상을 당해서 아니면 포로로 잡혀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소문이 돌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냐 안 하냐 부분은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이 사실상 퍼졌을 것이라고 보고, 예. 북한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특히나 러시아 문화장관이 온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공식화를 통해서 어찌 보면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 부분을 썼다고 밖에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월남전 파병을 통해서 당시 파병 군인들을 굉장히 정말 많이 또 영웅시화하기도 했었고, 실제 그 군인들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기초가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북한으로서도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 아닌 벤치마킹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전 군인들에 대한 희생을 어떤 국가 발전의 기초로 삼겠다라는 어떤 내부 선전의 목적으로서 지금의 어떤 이러한 선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역시 동행했습니다. 러시아 문화부 장관 그리고 아버지 김정은과 나란히 걷고 지금 이 모습이죠. 공연을 볼 때도 김정은 옆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사진전을 관람할 때는 김정은과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이 대화를 옆에서 직접 들으면서 곁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현삼 부위원장님, 일종의 뭐 외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후계자 수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바도 있죠. 이번에는 외교 무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도 함께 김주애가 동행을 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는 그 러시아 문화부 장관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화재 형식을 띠고 있는 이번 기념 행사 때 김주애를 동행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러시아 장관과 만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혈맹과 가까운 관계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면서 그러한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공고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동맹국 지위에 있는 러시아 장관을 응대하는 자리에 딸 김주애를 참석시킨 것 자체가 그러한 외교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